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정부 기념식은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정치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갔고 5.18을 둘러싼 개헌 논쟁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전,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 그리고 국회 권력 지형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정치 뉴스 탑5를 정리하고 이어서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앞으로 터질 정치 뉴스 탑5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여당은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구도입니다. 야당은 정부 견제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거리 유세, 차량 연설, 현수막, 선거 공보, SNS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정부 지지 흐름을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견제론이 살아나는 선거가 될 것이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헌법 전문 수록 논쟁이 다시 커졌습니다. 5월 17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5.18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5.18 정신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 질문이 정치권의 큰 쟁점이 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호남 민심뿐 아니라 전국적인 정치 메시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이 미중 외교전의 무대가 됐습니다. 5월 13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중 양국 경제수장을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한국의 실용 외교에 대한 신뢰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의미가 큽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시대에 한국이 어느 한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율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큽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커지면 한국 경제와 안보는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입니다. 정부는 5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정치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섣부른 특정이 외교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박 사고가 아닙니다. 한국 선박 안전, 중동 정세, 미국과 이란 관계, 그리고 한국 외교의 선택지가 모두 걸려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안보 이슈는 언제든 정치 쟁점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5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경쟁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의전직이 아닙니다. 본회의 일정, 법안 처리, 여야 협상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후반기 국회는 지방선거 이후 전국과 맞물립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 속도를 높이려 할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더 강하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주 정치 뉴스 탑5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가장 주목해야 할 예정 이슈입니다. 첫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정부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주제 영상, 기념사, 기념공연,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이어집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기념사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5.18 헌법 수록 문제를 어떻게 언급하느냐, 이 부분이 다음 주 첫 정치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5월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날부터 선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리에는 유세차가 나오고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전면에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전국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후보자 검증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와 체납 사항 등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각 지역 후보들의 과거 이력, 재산 문제, 공약 실현 가능성, 막말 논란, 공천 잡음이 뉴스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는 전국 판세를 흔드는 핵심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여론 흐름은 여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5.18 이후 개헌 논쟁이 다시 국회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야제에서 이미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5월 18일 기념식 이후 정치권은 이 문제를 다시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당은 개헌 추진 명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절차와 시기 문제를 앞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이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그 시기와 방식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예정 뉴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앞둔 여야 총력전입니다. 5월 21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5월 23일 토요일은 첫 주말 유세전이 됩니다. 이때 여야 지도부는 핵심 승부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 호남, 대구, 경북이 모두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치권은 첫 주말 분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첫 주말에 바람을 잡으면 사전투표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정치권의 핵심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5.18 헌법 수록 논쟁, 미중 외교전, 남우호 피격 사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었습니다. 다음 주 핵심은 518 기념식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보 검증, 개헌 논쟁, 그리고 첫 주말 유세전입니다.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민심입니다. 5.18을 바라보는 민심, 외교와 안보를 바라보는 민심,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날 민심입니다. 정치는 결국 숫자로 확인됩니다. 투표장에서 확인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정치권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세기가 아닙니다.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를 지역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